돈이 없지 어쩌기는. 텔레비 낭만만 믿고 와갖고 돈 무서운지 모르고 있다가 다 가는 거요. 작년에도 저 밑에 있는 부부가 다 1년 살고 금방 쪽에 도망가버리더라고. 자급자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울타리 치는 데만 100만 원이 넘어. 마트에서 사먹는 게 훨씬 싸. 여기 기름부일 한 통 채우면은 한 50만 원이 그냥 가버려. 난 그것도 아까워갖고 맨날 아껴하고 땡게 한 달 겨우 버텨. 돈 없으면 오지마. 개고생만 해. 괜히 고생하지 말고 도시에서 편하게 살아. 마당에 있는 예쁜 집과 작은 텃밭, 도시의 치열한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은 현대인들에게 시골은 늘 동경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고요한 평화를 찾아 시골로 향하죠.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전국 각지의 빈집을 기록하여 마주한 현실은 우리가 믿어왔던 낭만과는 큰 거리가 있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귀촌인의 70% 이상이 3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갑니다. 똑같은 풍경을 보고도 왜 누구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떠나는 걸까요? 우리가 영상으로 보던 그 평화로운 힐링 이면에 감춰진 지독하고 차가운 현실의 이유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인프라가 부족해서 겪는 고립감부터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육체노동, 그리고 무엇보다 생존을 위협하는 소득 문제까지 오진다가 6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느꼈던 시골의 적나라한 실상을 공개합니다. 귀촌이라는 선택을 내리기 전 반드시 마주해야 할 냉정한 기록들입니다. 낭만을 걷어낸 시골의 진짜 얼굴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공기 좋고 경치 좋다는 이유만으로 짐을 싸기엔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고 단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진다입니다. 지금 엄청 한적한 시골 마을에 왔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면 논이 쫙 펼쳐져 있고 또 저쪽에는 마을 해관도 보이고 이제 마을의 시작이거든요. 지금 카메라로만 봤을 때는 예쁜 시골 마을이라 여기 가서 살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드시죠. 사실 저희가 6년 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런 낭만적인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전국에 있는 빈집들 찾아다니고 거기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좋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걸 진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낭만만 보고 왔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겠더라고요. 여기를 보면은 인프라가 진짜 그냥 조금 부족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날씨 추울 때 캔커피 하나 딱 뽑아가지고 산책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캔커피를 뽑을 자판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비염이 좀 와가지고 비염약을 사려고 약국이 어디인지 내비 쳐봤거든요. 근데 차 타고 30분은 나가야 읍내에 딱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배달 어플을 딱 켜면은 여기는 배달 가능 구역이 아니라고 떠요. 편의점 가려면 차 타고 한참 나가야 되죠. 쓰레기 분리수거도 요일 맞춰서 직접 갖다 내놔야 되죠. 여기 보시면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버스 시간표조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에 가면은 여기에 전광판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몇 번 버스 몇 분은 도착 이런 게 뜨는데 여기는 버스 시간조차를 알 수가 없습니다. 차가 없으면 이렇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아예 모르고 왔다가 인프라 장벽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짐 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낭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결핍이 시골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버스 기다리세요? 여기 버스 자주 오나요? 얼마나 한 번씩 와요? 3시간에 한대. 3시간에 한대요? 그럼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차가 없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하게.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버스 기다리고 그렇게 계시는 거고. 유지보수의 고통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지원 시스템이 전무한 시골에서 집을 관리하는 건 온전히 거주자의 몫입니다. 지붕에 비가 새거나 보일러가 터지는 일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때마다 도시보다 몇 배는 비싼 출장비를 내고 기술자를 애타게 기다려야 합니다.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며칠씩 냉방에서 버텨야 하는 생존의 문제죠. 여기에 아침에 깎아놓은 풀이 저녁이면 다시 자라는 잡초와의 전쟁까지 더해지면 시골살이의 여유는 어느새 끝없는 중노동으로 변해갑니다. 지금 여기 보면 텃밭이 있는데 집 바로 뒤에 있는 텃밭이에요. 사실 이렇게 시골집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텃밭 가꾸고 꽃 심고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잡초가 좀 나있죠. 사실 이런 잡초를 바로바로 정리 안 해주면은 일주일이면 잡초 키가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이걸 놔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날마다 여기 와서 풀 뽑고 화단에 물 주고 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거의 막노동 수준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골살이의 행복이 아니라 지옥? 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내가 얼마든지 몸으로 때우면서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돈 문제입니다. 돈. 시골 생활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흔한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자급자족을 위한 식탁을 차리는데도 씨앗과 비료 구매비, 산짐승 침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 자재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꼬리를 봅니다. 결국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겨울 난방비는 생존과 직결된 공포로 다가옵니다. 한 달 생활비 절반 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사례도 허다합니다.
실제로 기촌 실패 원인의 1위는 압도적인 비율로 소득 부족을 꼽습니다. 낭만이라는 막연한 기대 뒤에서 조용히 잔고를 갉아먹고 있는 냉혹한 지표들. 길 위에서 만난 주민의 목소리를 통해 시골살이의 진짜 가계부를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꿈꾸던 평화가 실제로는 얼마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날것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말씀 좀 여쭤볼게요. 여기 마을 좀 이뻐가지고 그런데 여기 또 기농하러 온 사람들 좀 많이 있나요? 엄청 이뻐가지고 좀 요즘 청년들이 또 시골집 좋아하고 하니까 많이 내려올 것 같은데 좀 어때요? 보이시 없지 어쩌기는 텔레비 낭만만 믿고 와갖고 돈 무서운지 모르고 있다가 다 가는 거요. 작년에도 저 밑에 있는 부부가 다 1년 살고 한밤중에 도망가버리더라고. 시골은 그 돈 빨아먹는 블랙홀이야. 오지 마라. 자급자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울타리 치는 데만 100만 원이 넘어. 마트에서 사먹는 게 훨씬 싸. 아, 마트에 사는 게 훨씬 싸요? 당연하지. 내가 저기 씨 뿌려갖고 농약 치고 내가 가서 따고 이러면 내 임금이 누가 쳐준디. 그래도 여기 막걸리 있잖아요. 막걸리 있는 게 생각나는 건데 비 오는 날 여름에 이제 막 전도 부쳐먹고 하고 그런 거면 또 낭만 있잖아요. 낭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여기 시골에서 겨울 안 지내봤지? 여기 기름부일 한 통 채우면은 한 50만 원이 그냥 나오라. 난 그것도 아까워갖고 맨날 아껴하고 땡게 한 달 겨우 버텨.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춤 못 참잖아. 해바람 틀면 이거 보름이면 다 끝나버려. 그래갖고 이제 뭐 지붕생께 기술장 불러갖고 출장비 딱 부르면은 뭐 10만원 20만원 달라고 한디 여기는 일거리도 없고 나가는 돈은 겁나게 많고 도시보다 훨씬 더 무서운 곳이야 여기가. 돈 없으면 오지마. 개고생만 해. 괜히 고생하지 말고 도시에서 편하게 살아. 여러분 방금 어르신 말씀 들으셨죠? 텃밭 울타리만 수백만 원, 그리고 기름 보일러는 수십만 원. 저도 한 6년 정도 촬영 다니면서 느끼지만 시골은 정말 부지런하게 계획 안 하면은 돈이 줄줄 새요. 낭만만 보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왔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으면 시골은 힐링이 아니라 짐이거든요. 저희도 촬영 초기에는 이런 현실들이 참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시골은 더 이상 저렴한 생활비로 안식을 주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도시보다 더 철저한 경제적 자립 능력을 요구하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죠.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세워 시골살이의 재미를 찾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막연한 동경 대신 데이터와 현실을 택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공간을 일구고 그곳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며 도시의 안락함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한 고수들. 도대체 그들은 이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을까요? 이제 시골 살다 보면은 몇 년 만에 도망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계속 살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돈이 많은 거 아닌가? 뭐 물론 돈이 많아서 그러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운이 좋아서 그러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6년 동안 유튜브 촬영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현실적으로 시골에서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 반전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20대의 국가문화재를 매입한 기획자부터 대기업을 퇴사하고 제주 돌집을 고친 청년까지 이들은 어떻게 막막한 현실 속에서 자신만의 재미를 발견했을까요? 전국을 돌며 이들을 기록하던 당시 저희의 솔직한 심경은 걱정과 책임감이었습니다. 영상은 현장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데는 최고지만 실제 집을 구하고 수리할 때 필요한 수많은 수치와 구체적인 행정 절차들을 매번 영상을 다시 돌려보며 찾기에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언제든 손쉽게 꺼내볼 수 있는 실전 가이드로 정리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영상이 길을 보여준다면 책은 그 길 위에서 헤매지 않게 도와주는 지도가 되어줄 겁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 과정에서 얻은 고급 정보들을 단순히 찰나의 영상으로 소비하게 두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 영상에 담긴 정보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시골집을 구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 어떤 영상을 찾아봐야 될지 좀 막막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도 시골집 리모델링 하면서 저희 영상을 많이 참고했거든요. 근데 이게 찾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도 찾기 어려운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실까? 이런 걱정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만난 고수들의 노하우랑 리모델링 할 때 꼭 알아야 될 기초 지식들을 한눈에 들어오게 싹 정리했습니다. 아 근데 갑자기 책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유튜브로 본다고 하면은 밥 먹을 때 틀어놓으면서 이제 쓱 지나가는 용도로 재밌게만 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시골살이라는 게 생계를 고민할 수도 있는 거고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옆에 두고 수시로 확인하는 확실한 참고서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진짜 저희가 실제로 느꼈던 것들입니다.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어려운 이야기 말고 저희처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시골에서 상처 안 받고 재밌게 살기 위한 것들,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될 핵심들만 추렸습니다. 이게 진짜 저희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었던 진짜 가이드입니다. 시골집 리모델링이라는 게 생각보다 진짜 복잡하거든요. 행정적인 문제부터 자재 하나하나 선택하는 게 다 결정의 연속이더라고요. 저희도 촬영하면서 그 과정들을 다 지켜봤지만 이걸 말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책에는 리모델링의 최소한의 시작부터 수익화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담아봤습니다. 낭만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말이죠. 기록은 힘이 있습니다. 찰나의 자극보다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하죠. 저희가 만난 30대 대기업 퇴사자는 100년 된 제주 돌직을 만나 인생의 새 페이지를 썼고 20대 청년은 모두의 만리로 돌파하고 남해에서 촌캉스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결단과 실행 뒤에는 철저한 현실 분석과 지혜가 깔려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그들의 속 깊은 이야기와 치열한 고민의 흔적들을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더 밀도 있게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입니다. 나는 시골에서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는 시골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정립하는 지침서입니다. 제3장과 4장에서는 20대부터 60대까지 각자의 연령대에서 시골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재미를 찾는 사람들의 기록을 담았습니다. 남해로 떠난 20대의 도전부터 제주 돌직을 만난 30대, 그리고 섬진강변의 쉼터를 마련한 40대의 사례까지 영상이 미처 다루지 못한 그들의 치열한 고민과 공간을 완성해가는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많은 분이 궁금해하셨던 리모델링 비용 데이터를 금액대별로 사례로 분류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모델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나는 시골에서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 이제 현우랑 태준이가 지은 책입니다. 책 분량은 이 정도 되는데 또 이제 글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중간중간 사진도 좀 들어가 있어요. 사진도 구경하시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여기 앞에 보면은 정말 알찬 이야기들 많이 준비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시골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부터 해가지고 뭐 1000만 원으로 집을 고친 분들, 뭐 1억까지 들어간 분들 좀 다양하게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읽을 거리가 정말 풍부하거든요. 뭐 1000만 원으로 매매하셔가지고 2천만 원 수리비 들여서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2,500만 원 들여가지고 아기자기하게 고친 50대 부부의 사례까지 다 모아봤습니다. 단순히 그냥 저희가 예쁘다 하고 넘어갔던 집들이 사실은 어떤 예산 안에서 만들어진 건지 그 뒷이야기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집을 그냥 놔두지 않고 이제 돈 버는 수단으로 만드는 방법도 넣어놨습니다. 내 별장에서 그냥 편하게 쉬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서 수익도 내고, 뭐 만약에 시골에서 카페를 만들면 또 좋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만들 때 진짜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들도 제가 담아놨거든요. 이건 단순하게 그냥 뭐 집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시골에서 어떻게 살면 재밌고 또 돈도 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저희가 싹 넣어놨습니다. 이제 셀프 인테리어 하면서 돈 버는 스테이 운영부터 또 저희가 만난 고수들의 비법을 아낌없이 모아놨으니까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시골에서 비즈니스 한다는 게 도시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기회가 진짜 많거든요. 취향을 기획하는 로컬 브랜딩 같은 건 요새 청년들한테 진짜 핫한 주제잖아요. 와, 20대 남의 촌캉스 도전기 같은 거는 저도 읽으면서 소름 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많은 이들은 도시를 완전히 떠나기보다 삶의 무게중심을 시골로 살짝 옮겨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주중에는 도시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주말에는 시골 빈집에서 숨을 고르는 5도 2촌 방식입니다. 4,000평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꾼 사례나 20대의 기획자로 변신한 분들처럼 내 삶을 스스로 기획해보겠다는 작은 시도가 그들의 인생을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거창한 도박이 아니라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 이 책은 그 변화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가장 실용적인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인생이 재밌어지는 생활의 시작은 어쩌면 아주 작은 공간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시골 생활이 모두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일상이 너무 숨가쁘게 느껴진다면 삶의 무게중심을 아주 조금만 옮겨보는 것은 꽤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당에 잡초를 뽑으며 흘리는 땀방울이 예상치 못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낡은 집을 고쳐가며 느끼는 성취감이 내일을 살 힘을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자본이나 대단한 각오보다는 나를 위한 작은 여백을 마련해 보겠다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진다 오진다의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재미의 씨앗이 되고 지친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작은 쉼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숲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맨날 현장에서 촬영만 하다가 책으로 인사드리려니까 좀 쑥스러운데요. 그래도 숨쉴 틈이 필요한 분들께 이 책이 진짜 다정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진짜 삶이 묻어나는 시골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